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제심성개발연구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난국입니다. 오늘 선사님의 초청으로 오늘 여기에서 선생님들하고 현대참선원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 마음 수련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현대참선원 수련 지도를 맡았고요. 사회에서는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계 쪽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심리와 경영을 같이 해서 사람들의 이제 마음과 어떤 행동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참선원의 수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쉽게 개념 정리하는 시간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우리 현대참선원은 공식적인 수련 과정이 총 5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 뭐 3과정까지 끝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1과정만 이제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대참선원의 첫 번째 과정은 내 파일 수련인데 이 내 파일 수련은 이 생에 여러분들이 업을 소멸하는 과정이 내 파일 수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 과정은 의식 확장 수련이에요. 의식 확장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몸에 갇혀 있는 개체적 생각을 자꾸만 전체적인 생각으로 늘려서 사고의 방식을 늘려가는, 그래서 통합된 의식을 갖게 하는 수련이 내 의식 파일 수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과정이 블랙 앤 화이트인데 블랙 앤 화이트 과정은 4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는 자기의 코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는 현대참선원의 핵심 수련이 되는 수련입니다. 현대참선원에서 내 코드라는 것은 발달된 몸을 갖기 이전부터 기운이 발달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1, 2과정의 의식의 각을 이룰 수 있는 이 수련 방법하고, 뇌 코드라는 것을 찾아서 말문 수련, 5과정에 있는 말문 수련과 6과정에 있는 전문 수련을 통해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수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5과정이 말문수련, 4과정이 말문수련 과정이 되는데요. 말문수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생에 1, 2단계에서 마음의 각을 이뤘지만 우리가 코드도 찾았지만 이 몸이라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습성이라는 게 남게 돼요. 의식이라는 거는 나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라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지만 그걸로 습관이라는 걸 잡아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낳아준 그 유전자적인 인간관계와 이 몸이, 이 의식이 몸을 통해서 낳아진 세세생생에 거듭된 불교에서 입장에서 보면 윤회와 맞닥뜨려지는 그것이 어떤 원리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5과정, 우리 그 4과정 말문수련을 통해서 다 정리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문수련이 되는데, 참, 이 말문수련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고급 수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웬만한 우리가 종교에 가서도 이 체계적인 이론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 수련이라는 거는 내 코드와 나의 몸과 그 다음에 의식이 각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뤘다면 전문 수련은 그러면 과연 나는 이 생에 이 몸으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 몸을 갖고 나온 나름의 좀 더 구체적인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꼭 굳이 뭐 내가 약손이니까 약손으로 풀어야만 되는 거고, 또 나는 뭐 기운이 발달됐으니까 이쪽으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좀 더 의식체가 넓어진 경영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엔터 쪽에는 더 큰 그 예술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그 전문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거를 받는 과정이 전문 수련. 이렇게 현대참선원은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내 파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 지도자 분들하고 이거를 하셨지만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딱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하고도 같아요. 마음이라는 거를, 업이라는 거를 버리기 위한 공식, 이것이 이건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머리에 딱 정리가 안 되어 계시거든요. 이게 정리가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지
무의식을 통해서 내가 닦지 않더라도 이 논리와 체계가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인식은 하지 않지만 계속 수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산매가 일어나시려면은 평상시에 걷고 드시고 움직이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서 무의식 속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오래 습관에 남아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딱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몸하고 마음이 어떻게 연결지어서 가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오남매가 있다라고 보면 오남매의 성향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시발점을 타고난 기질적 영향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타고난 기질적 영향이 어떻게 삶을 만났느냐는 거죠. 삶의 환경을 만나서 현재 자기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고난 기질적 성향이라는 거는 오남매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의 기질을 혈액형처럼 자식들이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덜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성향의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삶의 환경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랑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랑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몸하고 마음을 같이 가느냐면 처음에 몸이 생겨났을 때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없잖아요. 자, 마음이 첫 생겨나는 거는 여기 우리 니은에 나오는 건데 감정으로부터 마음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감정이냐면 사람은 처음에 이 느낌이 존재하죠. 불교에서 말했듯이 이 느낌, 보고 듣고 이 느낌이 존재하면서부터 이 몸이 자아라는 생각에 갇히게 돼요.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몸은 물질계에 존재하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물질이라면 이 마음이라는 놈은 전혀 시간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은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마음은 이 사이클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50이 되고 100살이 되었을 때 몸은 완전하게 소멸해 버린다면 이 마음이라는 놈은 태어났을 때부터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50이 돼서 그것이 더 플러스가 되고 100세가 돼서 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흘렀을 때는 요 모양 요대로 요 가짐과 집착과 열등감 이 수많은 감정들이 이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마음은 몸만 성장하는 것이 마음은 성장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처음 생겨났을 때 어렸을 때 환경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알고 싶고 자기 자신의 업이 알고 싶으면 첫 번째 생겼던 생선 그 원리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집안이었는데 나는 이런 기질의 성격이었지. 그랬을 때 나는 엄마 아버지의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때 이랬었지 하고 자기 감정에 자기가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앉히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요. 나의 상처와 나의 전반적인 나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거기에 고요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은 수행 단체에서 가르칠 때 무조건 고요하게 마음을 버려라. 고요해야 한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행자분들이 굉장한 그 혼란의 갭을 갖게 돼요. 마음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첫 생성되었을 때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성장시키냐는 거죠. 첫 두려움을 만나고 분노, 그리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20살 전후로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그럼 이 감정들을 어떻게 버릴 거냐는 거죠. 이 감정을 버리는 거는 이 감정을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현재 선생님들의 나이를 평균이 50이라고 봤을 때요. 어렸을 때 두려웠던 거, 분노했던 거, 사랑이 충족되지 못했던 거, 요 감정을 다시 현재 50인 몸은 이만큼 50에 와 있지만
다시 비물질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린 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이를 먹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두려워했던 이 아이가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 감정 속에서 다시 그걸 충족시켜 줬을 때 한 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했을 때 이 감정이 성숙돼서 오더라는 거죠. 현재 시점만큼 성숙이 되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성장시키는 거는 자기 감정을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안아줄 때, 그럴 때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이, 마음이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된 것을 어떻게 소멸하느냐는 거죠. 소멸의 원리는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충족이 되면 소멸은 끝이 나는 과정이에요. 원래부터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감정이 이 몸이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마음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감정이 충족이 되면 이미 버려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눈으로 영상이 사라져야지만이 버려졌다라는 감정을,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념을 거꾸로 이용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 트래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랬던 걸 한번 풀고 나서 지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의식이라는 놈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버리고 없다라고. 그 과정을 나는 충분히 충족했고 사라지고 없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소멸하는 원리를 하다 보면은 이미 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집착했던 두려움이나 분노나 사랑이 더 이상 나한테는 내가 충족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족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결혼 그 정년기의 남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랑에 아주 그 결핍이 많이 되었다거나 부모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결핍이 너무 강하면 남자를 선택할 때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남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된 남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감정을 끌어당겨서 인생에 집어넣게 되고 결국 그 남자는 이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분란이 되고 다시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업속에 놓이게 되는, 근데 그런 걸 반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돼버리면 타자로부터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거라서 이거를 성장시키고 이제 소멸시키는 거는 지우는 과정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소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마음이 지워지고 이만큼 마음이 50이 돼서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지고 이 생에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지웠을 때 이쪽으로 이 비물질 세상이죠.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물질 세상에서는 남아도 요 정도 남아있겠죠. 그런데 요 놈이 결국은 다시 조건이 되어서 요 정도 남은 놈이 다시 조건이 되어서 뭔가 나랑 맞는 조건을, 물질화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비물질이 물질을 찾을 때는 몰라요. 이 물질이 뭔지. 우리가 물질에서 비물질로 넘어갈 때 이 비물질을 모르듯이 이 비물질도 이 물질을 선택할 때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고 단지 조건의 느낌과 감각으로 나랑 잘 맞는 곳에 씨앗을 내리는 씨앗과 똑같은 원리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얼마큼 닦아야 할지 스스로 그거는 이 수련의 그 선사님의 그 수학 공식과도 같은 이 공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1주, 2주 만에 이 모든 게 다 풀어질 수는 없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집어넣고 내 무의식이 반복적으로 공식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리을의 마음의 소멸 원리를 했고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근본 원리,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마음을 성장시키고 50의 나이에 몸이 50이에요. 50인데 마음이라는 거를 두려움, 분노, 사랑, 이 감정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그 시점을 잘 봤단 말이에요. 5살 때, 20살 때, 15살 때, 그때 시점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풀었어요. 풀고 충족시킨 걸 지우고. 그래서 50의 나이에 되니까 마음이 정말 딱 그대로 뭐만 있느냐면 보고 듣고 딱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보는 놈이 누구고 듣는 놈이 누구고 알고 있는 놈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딱 머물게 되죠. 지금 매미가 우는데 저 매미 소리,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는 거죠. 몸이 듣느냐고요? 몸은 소리를 듣는 물질계와 이 비물질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쾅쾅쾅
부처님 말씀을 딱 마치고 내려가는데 이 쾅 소리가 왜 부처님 말씀 본문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어로 풀어내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를 다 지우고 났을 때 이 쾅 소리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 있는 앞에 분이 왜 부처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밀가루 반죽 이야기를 했듯이 밀가루 반죽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단지 물질계에서는 이 서로의 형상만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거죠. 형상이 서로 다르다 해서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 막이 몸이 내가 아님을 인식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 결과로 아는 이 생명의 근본 원리,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자리를 딱 타파를 하셔야 되는 수련이 1단계 수련이에요. 그러면 윤회의 근본 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대로 비물질이라는, 자, 여기가 물질이고 여기가 비물질이라면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는 이치를, 물질과 비물질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친다면 물질이 요렇게 돼가지고 비물질로 요렇게 넘어오는구나, 요 이치를 안다면 사람들은 정말 잘 살거든요. 근데 그 이치를 자꾸만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것 속으로 들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있는 것이 그대로 비물질로 그대로 남아지는 거예요. 물질만 조건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비물질은 그대로 옮겨오는데, 여기에 있는 업이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집, 아집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온 이 아집이 두꺼운 사람은 자기에 대한 감정이 두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탄탄하고 두껍게 만들어서 아집이 두꺼워요. 그래서 고집, 아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집이 얼마만큼 두꺼운 집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놈이 다시 조건이 되어서 다시 물질로 돌아가느냐, 이게 윤회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나무로 태어나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지만 보면 저거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어쩌면 사람이지만 저렇게 성자와 같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원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홍익인간이라는 유휴먼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죠. 사람의 몸을 하는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이 의식이라는 건 이미 물질의 이 욕망을 벗어난 사람, 그것이 신인류라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거는 사람의 물질이라는 이 순리를 벗어나는 도가 있다면 그거는 결코 옳지가 않아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게 옳지, 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게 옳지 않듯이 물질이라는 거는 그냥 순리 속에 놓여 있는 거고,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이 물질 속에 이 의식이라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는 거죠. 망상과 망념에 이 나라는 작은 생각을 버려버린 1, 2단계를 마친 의식이 이미 나라는 걸 넘어간 신의 의식이 된 거죠. 그것이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홍익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겠는 거냐는 거죠. 홍익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나라는 삶이 따로 없어요. 너와 나의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조화와 균형을 아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은데 네 게 내 거고 내 게 내 것이 아니고, 상대 앞에 서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고,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 나 또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아는 것,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 당은 옳고 저 당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당과 저 당의 이 균형을, 나라의 균형을 볼 줄 알죠. 그래서 거기에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홍익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타인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나라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도움의 손길이 당연히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그 착각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의 도움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내 영혼 속으로 돌아오는 이치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집에서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든가 이런 말들은 남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내 영혼이 내 영혼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그것이 저장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하늘이 주는 복을 먹고 사는, 하늘의 업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일반 수행을 하시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수행비를 내는 건 당연히 내 업을 닦기 위해서 내는 그만큼의 지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절집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가서 내는 헌금이라는 거는 내 업만큼 그들이 닦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결코 좋은 것이 없고 내가 내는 이 시주돈이 결코 그냥 내는 시주돈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홍익자본주의라는 거는 홍익인간이 그러니까 홍익자본주의라는 건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상대가 좋음으로써 또 누군가가 좋아지는 이런 원리가 홍익자본주의 원리라고 선사님의 논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홍익인간이 되어서 홍익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이화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화세계라는 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거 옆에 도반들한테 아니면 저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홍익세상을 만드는 거 이화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이 1단계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 2단계 의식 확장 수련은 의식을 끊임없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시켜서 몸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자꾸만 키워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었구나. 이거를 자꾸만 더 알게 되죠. 그래서 1, 2단계를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자꾸만 잡아가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화두로. 이 나는 누구인가를 몰라서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가 익을 만큼 익어가서 향기로 꽃필 때까지 그렇게 꽃을 필 때까지 계속 잡으셔야 돼요. 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때 연꽃을 묻히지 않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이 욕망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이 물질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꽃을 반드시 피우셔야 됩니다. 그거로 가기 위한 길이 이 수행의 방법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코드를 찾는데 상대와 절대로 그 코드를 비교하셔서는 안 되세요. 의식이 발달이 되신 분들, 이 영적인 발달이 빠르신 분들, 기적 발달이 빠르신 분들, 심성의 발달이 빠르신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코드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1, 2 과정이 또다시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수행이 반드시 삼각형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셔서 단단하고 깊어지시고 이 위에 우리가 그 신의 원리가 코드를 찾아서 신의 원리를 잘 올리셔야지 우리는 이로운 인간이 되지 거꾸로 역삼각형이 돼버리시면 마음의 의지가 요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이 뛰어난다 해서 사람 위에 군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쉽게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농락하는 또 다른 업을 만드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수행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여물지 않은 사람들한테 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 스스로 업을 쌓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문이라는 거는 저희 4단계 수련, 말문이라는 수련은 내 몸을 낳아준 조상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수없는 조상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계로 아버지 그쪽, 어머니 쪽 이렇게 해서 내 유전자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들하고의 인연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하고 인연을 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나한테 그 인연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 연을 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 몸이라는 게 오기 이전부터 세세생생 또 다른 모습으로 앞전에는 내가 토끼의 생을 살았을 수 있고 그 앞전에는 정말 수행자의 한이 맺힌 한 스님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그 나도 모르는 세세생생의 삶을 말문을 통해서 만나서 그 한과 그 업을 녹여버리는 게 말문 수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문 수련이라는 거는 그것이 완전히 의식과 마음과 몸이 완전히 누진이 되어서
나의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의 사명자로 나갈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 찰나의 세상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홍익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스스로 찾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전문 수련이 되는 수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참선의 수련원을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회가 되어서 수련을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고, 지금 영상을 끄고 제가 너무 많은 이제 사담을 나누어서 사실 이제 이걸로는 크게 더 말씀드릴 게 없을 듯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아까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현대참선원의 요거를 반드시 개념을 정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도반들과 아니면 지도자분들, 선사님한테 궁금한 거를 많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